은성그룹 본사 30층 최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로 테이블 중앙에 선 이서연 전략기획실 팀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 아래 경쟁사 퀀텀 다이내믹스의 인수합병 최종 전략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복잡한 데이터를 꿰뚫는 통찰력은 회의실에 모인 노회한 임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말석에 앉은 강민혁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주시했다. 젊은 여직원이었지만 그 어떤 남자 부하 직원들보다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녀가 입사한 이래로 전략기획실이 내놓는 보고서의 질이 달라졌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종류의 날카로운 야망과 빛나는 재능을 보았다. 저런 인재야말로 은성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바로 맞은편에 앉은 박진우 전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앉아 서연을 불쾌한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서연의 능력이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사내 정치와 라인 구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에게 오직 실력 하나로 회장의 신임을 얻어가는 서연은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눈엣가시였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키메라 최종 전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발표를 끝맺는 순간 박진우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서연 팀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한 채 그를 마주 보았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떨어진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죠. 3일 전 퀀텀 다이내믹스 측의 핵심 관계자와 이 팀장이 단둘이 만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내부 서버 기록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 이 팀장의 개인 노트북 IP를 통해 프로젝트 키메라의 1급 기밀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외부 미팅 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잠시 누군가 다가와 길을 물었던 기억이 스쳤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이었다. 그리고 IP 기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최종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전무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임원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밝혔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눈앞에 던져진 증거였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민혁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총명함이라면 이 상황의 부자연스러움을 간파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안위와 보안이었다. 그 어떤 재능도 회사를 배신한 직원에게는 가치가 없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이서연 팀장, 더 변명할 기회는 없소. 보안팀에 협조하고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시오.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귓가에 박진우 전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찌찌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군. 그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멍하니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녀의 세계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물건을 담을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의 방관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묵묵히 짐을 쌌다. 컴퓨터 서류 아끼던 만년필,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청춘과 땀이 담긴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차가운 유리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억울함과 분노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마침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거대한 은성그룹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건물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박진우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강민혁 회장의 냉혹한 눈빛이 떠올랐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대로 잊혀질 수는 없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 자리에서 그녀는 차갑게 맹세했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똑같은 절망을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겠다. 박진우, 그리고 강민혁,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은성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번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자신의 눈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할 목표였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에서 절망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차가운 비를 맞은 탓에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분노와 절망은 차가운 이성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의 마음처럼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어제 회사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지 않은 채 방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미래였다. 그녀는 거실벽 전체를 차지하는 책장 앞의 테이블을 깨끗이 치웠다. 그리고는 서점에서 가장 큰 화이트보드와 여러 색깔의 마커 포스트잇을 사왔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그녀만의 비밀 작전실로 변모했다. 이것은 그녀가 은성그룹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다. 모든 정보를 시각화하고 변수를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복수였다. 서연은 화이트보드 중앙에 두 사람의 이름을 썼다. 박진우,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글씨로 강민혁. 처음에는 박진우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의 비리를 파헤쳐 언론에 터뜨리거나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 하지만 서연은 곧
그 방법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 시스템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그를 제거해도 제2, 제3의 박진우가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를 키워내고 방관한 시스템, 즉 은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강민혁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인간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했던 모든 언론 인터뷰, 기고문 공개연설 자료를 샅샅이 훑었다. 그의 자서전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그의 말과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에 주목했다. 전통, 신뢰, 유산, 책임. 그는 구시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한번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관대했지만, 배신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인물이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보고 들었던 강 회장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임원회의에서 그가 보였던 작은 습관들, 특정 사안에 대한 그의 즉흥적인 반응, 그가 총애했던 사람들과 내쳤던 사람들의 특징, 그는 논리적인 보고만큼이나 직관과 사람의 기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정중하되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강민혁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프로필을 완성해 나갔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후계자 문제였다. 강 회장에게는 경영 능력이 부족한 아들과 사치스러운 딸이 있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은성그룹을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을 강력한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다. 그는 항상 진정한 인재에 목말라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연의 복수 계획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혹을 통한 완벽한 장악이었다. 육체적인 유혹이 아닌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지적인 유혹. 그녀는 강민혁이 평생을 찾아 헤맨 이상적인 후계자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갈 것이었다. 그의 신뢰를 얻고 그의 곁에서 박진우를 제거하고 마침내 그의 손에서 은성그룹 전체를 빼앗아 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청사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전 직원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되었다. 그녀는 그의 동정심이 아닌 그의 감탄과 호기심을 자극해야만 했다. 서연은 그의 외부 일정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는 매주 주말 한적한 교회의 한 바둑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한 달에 한 번 클래식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적인 공간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강력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달 뒤에 열리는 아시아 미래 경제 포럼의 정보를 발견했다. 강민혁 회장은 매년 그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그곳이라면 수많은 경제계 인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와 마주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포럼에 참석 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한 달간 오직 그날의 발표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은성그룹의 현위기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외부 분석이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 경쟁사 동향 등 공개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한 편의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보고서의 내용은 날카로웠다. 박진우가 주도하는 신사업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현재의 경영 방식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과 M&A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강민혁 회장의 경영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그의 현재 참모진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담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에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다크 네이비 색상의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총명한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한 달간의 피와 땀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냥꾼의 차가운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이서연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마음을 훔치고 그의 왕국을 차지할 준비를 마친 완벽한 전략가였다. 아시아 미래 경제 포럼이 열리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각국의 경제계 거물들이 내뿜는 열기로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인맥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서연은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섬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무리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은성그룹의 강민혁 회장이 있었다. 강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세한 권태감이 느껴졌다. 아첨 섞인 칭찬과 의례적인 대화에 지쳐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박진우 전무가 붙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적절히 차단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사냥감의 빈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뛰어난 사냥꾼의 덕목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뿐이었다. 강 회장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강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혼자서 연회장 구석의 창가로 향했다. 복잡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돌리려는 듯했다. 박진우는 다른 기업 총수와 대화를 나누느라 잠시 그를 놓치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회장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 구조의 재편에 대한 통찰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의 두 걸음 뒤에서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낯선 여자의 당돌한 접근에 대한 경계심이 어렸다. 그는 서연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한 달 전 자신이 직접 내쫓은 직원의 얼굴 따위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경계심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독립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연설을 듣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전 직원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턱짓으로 계속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회장님께서는 연설에서 파괴적 혁신을 강조하셨지만 공교롭게도 현재 은성그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의 혁신이 아니라 내부의 안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은 대담했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예를 들어 현재 그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오 신사업은 이미 시장 선두주자들이 구축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막대한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전형적인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이 큰 사업이죠. 그녀의 분석은 박진우가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젊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래서 대안이라도 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무시가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혹시 독일에 있는 에너텍이라는 작은 배터리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에너텍의 기술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 회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3배 높고 충전 속도는 5배 빠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기술이야말로 은성그룹의 전자와 화학 부문을 수직으로 통합하며 미래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강 회장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놀라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방대한 사업 네트워크에도 포착되지 않았던 작은 기업의 잠재력을 이 젊은 애널리스트는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미래는 매혹적이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박진우가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박진우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네가 어떻게 여기에? 회장님이 여자는 한 달 전에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 해고된 이서연입니다. 앙심을 품고 회장님께 접근한 게 틀림없습니다. 당장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박진우는 서연을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서연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판단은 그의 몫이었다. 강 회장은 잠시 서연과 박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박진우의 고함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었다. 박전무 소란 피우지 말게. 그는 박진우를 차갑게 제지한 뒤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말한 에너텍이라는 회사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내게 보내줄 수 있겠나? 그는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개인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그의 개인 비서실 직통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의미였다. 서연은 정중하게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강민혁 회장의 복잡 미묘한 시선과 박진우의 불타는 듯한 증오의 눈빛이 느껴졌다. 연회장의 소음 속을 유유히 걸어 나오며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첫 번째 관문은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제 거대한 성의 문이 그녀를 향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약속한 대로 이서연이 보낸 에너텍 인수 제안서는 강민혁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 요약을 넘어선 한편의 완벽한 전략 보고서였다. 시장 분석 기술 가치, 평가 인수 시나리오별 예상 수익률,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 예측까지 모든 페이지는 그녀의 치밀한 분석력과 놀라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몇 번이나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박진우가 최근에 올렸던 바이오 사업 보고서와 서연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박진우의 보고서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지만 핵심적인 데이터와 리스크 분석이 빠져 있었다. 전형적인 보고를 위한 보고였다. 하지만 서연의 보고서는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단 하나의 거짓이나 과장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달 전에 어떤 보석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분노보다 아쉬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강 회장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어제 내가 명함을 준 독립 애널리스트 이서연 씨에게 연락해서 오후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비서실장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이어 깍듯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인재를 회사 밖에 썩혀두는 것은 은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죄악이었다. 사내의 정치적 파장 따위는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후 2시 정각 이서연은 다시 은성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한 달 전 쫓겨나듯 건물을 빠져나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회장 비서실의 안내를 받으며 방문증을 목에 건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고 임원들만 사용하는 보안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곧장 30층 회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혁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불렀다. 자네가 보낸 보고서는 잘 봤네. 아주 훌륭했어. 내가 최근 몇 년간 받아본 보고서 중에 단연 최고였네. 그는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해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나는 자네의 능력이 필요하네. 은성으로 다시 돌아와 주게. 자네가 제안한 에너텍 인수 프로젝트 직접 맡아서 진행해 보게.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해고되었던 직원이 복직을 제안받는 자리에서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전의 전략기획실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직속으로 다른 어떤 부서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팀 구성과 모든 업무 권한은 전적으로 저에게 위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요구였다. 사실상 회장 바로 아래에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강 회장은 몇 초간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오만함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히려 그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렇게 하지. 오늘부로 회장 직속 미래 전략 태스크포스 팀 팀장으로 이서연 씨를 임명하겠네. 사무실은 내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해 주지. 그날 오후 은성그룹 전체 내부망에 짧은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회장 직속 미래전략 태스크포스 팀 신설 및 팀장 이서연 임명. 이 한 줄짜리 공지는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히 박진우 전무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공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는 곧장 회장실로 뛰어 올라갔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 기밀이나 빼돌리던 직원을 어떻게 다시 회사에, 그것도 회장님 직속 팀장으로 앉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 전문화는 정치가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쓰네. 자네야말로 자네 일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걸세. 강 회장의 싸늘한 한마디에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굴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 저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사무실로 향하는 이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이서연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끌어내리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연의 새로운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이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간소했다.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 대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거대한 디지털 화이트보드가 공간의 주인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닌 거대한 전쟁을 지휘할 지휘 통제실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강민혁 회장이 지시한 에너텍 인수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다. 프로젝트 팀 구성을 위해 인사 자료를 검토하는 척하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옛 부서의 후배였던 김민준 대리였다. 민준은 서연이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 유일하게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위로와 응원을 건넸던 사람이었다. 그는 정의감이 강했고 박진우의 전횡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외부의 한적한 카페에서 김민준과 접촉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계획 전체를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박진우 전무의 부정을 바로잡고 회사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민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서연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그녀의 비밀스러운 손을 잡았다. 그는 서연의 눈과 귀가 되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제 거미줄의 첫 번째 줄이 쳐졌다. 김민준을 통해 서연은 박진우에게 밑보여 한직으로 밀려난 재무팀의 정 과장, 그리고 박진우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낙하산 입사 동기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된 구매팀의 박 대리 등 불만을 품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조심스럽게 연결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회장 직속이라는 서연의 막강한 배경과 그녀의 치밀한 계획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진우의 왕국을 무너뜨릴 비밀 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민주는 전략기획실의 서버에 남아있는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분석하며 박진우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 정 과장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과거의 회계 장부를 뒤져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암호화된 이메일과 대포폰을 이용해 오직 서연에게만 보고했다. 서연은 낮에는 완벽한 TF팀 팀장이었다. 그녀는 에너텍 인수건을 놀라운 속도로 진척시키며 강민혁 회장에게 신뢰를 쌓아갔다. 그녀의 팀이 내놓는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했고 그녀의 업무 추진력은 감탄을 자아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가 화려한 공식 업무 뒤에서 밤마다 동지들이 보내온 비밀 정보들을 퍼즐처럼 맞추며 거대한 부패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박진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라인에 있는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서연의 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 사소한 이유로 반려되거나 지연되기 일쑤였다. 심지어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방해 공작을 역이용하여 그의 측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갔다. 한 번은 에너텍 실사를 위한 독일 출장 경비 지급을 재무팀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박진우의 지시가 분명했다. 서연은 그들과 언쟁하는 대신 곧바로 회장 비서실을 통해 강민혁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회장님, 중요한 프로젝트가 일부 부서의 비협조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은 대노했고 즉시 재무 담당 임원을 호출하여 질책했다. 그 일로 인해 서연은 회장 직속팀의 위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박진우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 과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그가 마침내 박진우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핵심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본은 곧 파기될 예정이며 자신에게는 그것을 빼돌릴 권한이 없다고 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제는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연락하여 야간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게 하고 자신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위해 조용히 움직일 준비를 시작했다. 거대한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이제 막 그녀의 손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성그룹 본사 건물은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15층 재무자료실에서는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서연은 최소한의 불빛을 내는 펜라이트를 입에 문 채 정 과장이 알려준 비밀 캐비닛의 잠금 장치를 풀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김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1분 뒤 야간 순찰팀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서연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마침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캐비닛 문이 열렸다.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 사이로 알파 컨설팅이라는 위장 회사의 이름이 적힌 낡은 서류철이 보였다. 박진우 비자금의 핵심 통로였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특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다. 장부에는 암호와 같은 숫자들과 이니셜들이 가득했다. 30초 남았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재촉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스캔하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순찰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재빨리 서류철을 제자리에 넣고 캐비닛을 잠갔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순찰팀의 손전등 불빛이 자료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지옥 같은 몇 초가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흔적도 없이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박진우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는 이서연이 에너텍 인수건으로 완전히 신임을 얻기 전에 그녀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의 명분은 에너텍 인수 프로젝트의 리스크 재검토였다. 강민혁 회장을 포함한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진우는 마치 회사를 구원할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라며 에너텍에 숨겨진 부실 채권과 과장된 기술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서연 팀장의 보고서는 너무 낙관적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에너텍 인수는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서연의 프로젝트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의 편에 선 임원들은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강 회장조차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솔테크라는 국내 강소기업이 훨씬 안정적이고 잠재력이 큽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박 전무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무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훨씬 더 정확했다. 분위기가 다시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할 때쯤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하지만 솔테크가 흥미로운 회사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희 팀의 독립적인 분석 과정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은성그룹의 특정 계열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알파 컨설팅을 포함한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솔테크의 지주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공교롭게도 솔테크의 최대 주주인 이 투자회사는 박진우 전무님의 처남께서 대표로 있는 곳이더군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어떻게 그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는지 따질 수도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모함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승기는 기울었다. 강민혁 회장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박진우를 향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박진우를 번갈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회의를 끝냈다. 에너텍 인수거는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이만 회의는 마치지. 그 싸늘한 한마디는 사실상 서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느껴지는 박진우의 살기 어린 시선이 오히려 짜릿하게 느껴졌다.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이 생겼을 뿐이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이서연이 박진우의 비리 증거를 손에 넣고 그의 숨통을 조여가던 그때 외부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위기가 은성그룹을 덮쳤다. 경쟁사인 넥서스전자가 언론 발표회를 통해 시장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혁신적인 차세대 반도체 제우스를 공개한 것이다. 제우스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2배 이상이면서 전력 소모는 절반에 불과했다. 은성그룹의 주력 사업이자 자존심이었던 반도체 부문이 하루아침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바이어들로부터 주문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언론은 은성제국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강민혁 회장은 즉시 모든 임원을 비상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망적이었다. 노회한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대책 없는 말들만 되뇌고 있었다.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박진우 전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당장 우리 제품 가격을 30% 이상 할인해서 시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2배로 늘려서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는 출혈 경쟁을 유발할 뿐이었고 마케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강 회장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이 어렸다. 다른 임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해외 공장을 매각해야 한다는 등 패배주의적인 의견들만 내놓았다. 회의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이 회의실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던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 팀장 자네는
뭔가 다른 의견이라도 있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보이는 공포나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은성그룹이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에 자신이 밤새 준비한 비상 계획안을 띄웠다. 그녀의 계획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도박이었다. 넥서스를 따라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출시를 6개월 앞으로 앞당기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설명은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인수를 추진 중인 에너텍의 배터리 기술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압도적인 성능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미친 소리라며 비웃었다. 불가능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모자라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합치자고 회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던지자는 거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반대했다. 실패할 경우 은성그룹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다. 회의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모든 결정은 강민혁 회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박진우와 기존 임원들의 안정적인 그러나 결국에는 서서히 죽어갈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서연의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도박의 회사의 운명을 걸 것인가? 그는 박진우의 겁에 질린 얼굴과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서연 팀장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강 회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부로 트리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서연 팀장에게 위임한다.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도록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 이 팀장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그것은 단순한 신임이 아니었다. 사실상 그룹의 운명을 그녀의 손에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은성그룹의 실질적인 야전사령관이 되었다. 그녀는 연구소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낮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살다시피 했다. 독일로 날아가 단 3일 만에 에너텍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고 생산 라인 책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불가능해 보였던 공정 통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은 완벽했으며 그녀의 열정은 지쳐가던 직원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몇 달 후 강민혁 회장은 밤늦게 연구소를 찾았다. 거대한 트리니티 프로젝트 상황실 중앙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을 지휘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이서연의 모습을 그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아니,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단순히 유능한 직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후계자였다. 트리니티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침 은성그룹 전체는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추락했던 주가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로 연일 상승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활기가 넘쳤다. 이 모든 것을 이끈 이서연은 그룹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제 그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박진우조차 당분간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조용히 엎드려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의 이면에서는 이서연이 몇 달에 걸쳐 준비한 마지막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회사의 축제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에 가장 처절한 파멸을 안겨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의 비밀 동지들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다. 모든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했다. 오전 9시 정각 로비가 가장 분주한 시간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성그룹 본사 정문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그룹 상임감사를 필두로 한 특별 감사팀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회장의 직인이 찍힌 재무 및 사업 계약 관련 특별 감사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 곧장 재무부와 전략기획실의 서류 보관실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감사팀의 등장에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확히 5분 뒤인 9시 5분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의 모든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로 익명의 제보 파일 하나가 동시에 전송되었다. 은성그룹 박진우 전무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 내역이라는 제목의 파일 안에는 박진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겼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연과 그녀의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도 똑같은 자료가 접수되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익명의 제보를 통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보의 신빙성은 100% 확실했다. 제보자가 바로 은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핵심 인물이라는 심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트리니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할 방법을 궁리하던 박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터져나오는 속보 알림에 얼굴이 굳어졌다. 속보 은성그룹 박진우 전무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기사를 클릭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진우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전화를 붙잡고 어디론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이거 마가 당장 막으라고 하지만 그가 믿었던 정치권의 인맥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검찰의 의지가 확고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섣불리 개입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이 불과 1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은성그룹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진우가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었던 임원들과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외면했다. 그가 추락하는 순간 모두가 그를 버렸다. 박진우뿐만 아니라 그의 비리에 연루된 수많은 임직원들 역시 차례차례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트리니티 프로젝트 상황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의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냈으니 이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박진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프로젝트는 준비됐나?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우 전무와 그의 일당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은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혼란에 휩싸였다. 트리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잠시 반등했던 주가는 오너리스크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 다시 곤두박질 쳤다. 본사 로비는 연일 주주들의 항해 방문과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협력사들은 줄줄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핵심 인재들은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 강민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낮으로 변호인단과 대책회의를 하느라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TV에서는 온종일 은성그룹의 비리 뉴스가 흘러나왔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발등을 찍힌 배신감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사람의 충성심을 맹신했고 화려한 보고서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는 진짜 보석이었던 이서연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독사였던 박진우를 곁에 두고 키웠다. 이 모든 혼란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이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난파선을 이끌어갈 힘도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비서실을 통해 이서연이 보낸 보고서 한 부가 올라왔다. 트리니티 프로젝트 최종 론칭 계획 및 위기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모두가 스캔들에 정신이 팔려 허둥대는 와중에도 그녀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완벽했,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출시를 성공시켜 그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든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등불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러 이서연을 호출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한 발걸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었던 말을 꺼냈다. 내가 틀렸네. 내가 늙고 눈이 멀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해고에 대해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 늙은이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이제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네. 나에게는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짓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한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집무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강 회장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 지난 수십 년간
은성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거대한 회장 의자가 놓인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의자를 어루만지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이 자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닐세.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야.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맡기려 하네.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나의 실패를 수습하고 이 회사를 구해주게. 아니, 자네의 회사로 만들게. 이서연 총수 은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게. 강민혁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때 자신이 내쫓았던 젊은 여직원에게 왕국 전체를 넘기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회장 의자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을 바라보는 늙은 왕을 번갈아 보았다. 길고 긴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책임과 권력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대답만이 남아 있었다. 이서연은 강민혁 회장의 제안을 받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를 맞으며 복수를 맹세하던 그날 밤부터 밤을 새워가며 강민혁을 분석하던 시간, 그리고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으던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늙은 왕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방식대로 이 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부로 과거의 은성그룹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줄과 정치가 아닌 오직 실력과 투명성에 기반한 새로운 은성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선언이었다. 강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은성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모두가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다. 강민혁 회장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으로 이서연 미래전략 TF팀 팀장을 지명했다.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해고되었던 젊은 여직원이 하루아침에 그룹의 총수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이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임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위압감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은성그룹이 나아갈 길을 통보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짧고 명료하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원진의 즉각적인 해임 성과, 기반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 도입, 그리고 절대적인 윤리 경영 원칙의 확립. 그것은 혁명 선포와도 같았다. 이서연의 첫 번째 업무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라인에 서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해임했다. 수십 년간 회사의 고름처럼 존재했던 파벌이 단 며칠 만에 뿌리 뽑혔다. 그 빈자리에는 실력은 있었지만 줄이 없어 소외되었던 인재들이 채워졌다. 그녀의 충실한 동지였던 김민주는 신설된 막강한 권한의 감사실 실장으로, 재무팀의 정 과장은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CFO로 임명되었다. 혼란 속에서도 트리니티의 공식 론칭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서연은 직접 행사의 전면에 나서서 전 세계의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그룹의 위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트리니티를 통해 기술력과 혁신으로 신뢰를 되찾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솔한 모습에 시장은 반응했다. 트리니티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은성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해 있었다. 직원들 사이를 떠돌던 무기력함과 냉소주의는 사라지고 건강한 긴장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았다. 이서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공정한 리더였다.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이서연은 이제 자신의 것이 된 옛 회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저 아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비를 맞으며 복수를 맹세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모두 심판했고 그들의 왕국을 통째로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의 불꽃 대신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적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했다.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회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바꾼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대한 책상을 마주 보았다. 도시의 어둠 저편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새로운 여왕은 이제 막 자신의 시대를 열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